여러분, 저는 올해 78이 된 이정순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3년 전 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 손주 준우의 돌잔치 날부터 시작된 이야기죠.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참 행복한 할머니였습니다. 네 자녀를 다 키워놓고 큰아들은 직장도 잘 다니고 손주까지 낳아주었으니까요. 둘째 지연이는 아직 시집을 못 갔지만 교사로 성실하게 살고 있고 셋째, 넷째도 각자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손주 돌잔치 날 제가 정성껏 준비한 금반지 하나가 이렇게 큰 파문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며느리 서영이가 던진 말 한마디가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일을 가져올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이거밖에 안 해주셨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평생 모은 것도 별것 아니고 손주에게 주는 마음도 가벼운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금반지가 결국 우리 가족에게 가장 무거운 의미가 될 줄은 말이에요. 그날은 정말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손주 준우의 첫 번째 생일이었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처음 안아본 손주였거든요. 돌잔치 준비를 위해 며칠 전부터 이것저것 챙기느라 바빴습니다. 큰아들 민호가 엄마 그냥 호텔에서 하자고 했지만 제가 고집을 부렸어요. 우리 집에서 해야 정이 있지. 사실 돈이 아까워서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서영이가 계속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더라고요. 어머님, 집이 좁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도 되나요? 하면서 말이에요. 제가 괜찮다 마당도 있고 날씨도 좋은데 뭐 했더니 요즘 돌잔치는 다 호텔에서 하는데 하고 중얼거리더라고요. 아, 그 말을 들으니까 괜히 움츠러들었어요. 혹시 제가 너무 구식으로 생각하나 싶어서요. 하지만 이미 동네 분들한테 다 말해놨는 걸 어떻게 해요? 그날 아침 일찍부터 지연이가 와서 도와줬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속이 깊어요. 언제나 제 마음을 제일 잘 알아주거든요. 엄마, 언니가 또 뭐라고 했어요? 지연이가 눈치를 채고 물었어요. 저야 괜찮다고 했지만 이 아이는 제 표정을 보고 다 아는 거죠. 아니야, 그냥 준비하느라 힘들어서 그래. 엄마, 반지는 준비하셨어요? 당연하지. 내가 돌 때도 해줬고 민호 때도 해줬는데 손주한테 안 해줄 수가 있겠니? 그 금반지 말입니다. 제가 젊을 때부터 조금씩 모아뒀던 것 중에 하나였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 이건 나중에 손주들 줄 거야 하고 소중히 간직해뒀던 거거든요. 그리 비싸 보이는 건 아니지만 마음만은 정성껏 담았죠. 예쁜 상자에 넣어서 빨간 리본까지 달았습니다. 엄마, 이거 정말 예뻐요. 준우가 커서 알겠어요. 할머니 마음을. 지연이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마음이 좀 놓였어요. 역시 딸이 다르구나 싶었죠. 손님들이 하나둘 오기 시작했어요. 동네 이웃분들, 민호 직장 동료들, 지연이 학교 선생님들까지. 집이 좁다 보니 사람들이 마당까지 나와 있었죠. 그래도 다들 집에서 하니까 정겨워요. 요즘 보기 드문 따뜻한 잔치네요. 하고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서영이 표정을 보니까 여전히 불만스러워 보였어요. 손님들한테는 웃으면서 인사하지만 제 눈에는 다 보이거든요. 아마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준우는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정말 귀여웠습니다.
제가 직접 골라준 한복이었어요. 서영이는 요즘은 양복 입히는 게 예쁜데 했지만 저는 우리 전통이 좋다고 고집을 부렸거든요. 다행히 민호가 제 편을 들어줘서 한복으로 정했어요. 돌잡이를 할 때도 실을 잡아서 모두들 장수할 아이다 하고 박수를 쳤어요. 저도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서영이가 옆에서 실 말고 다른 걸 잡았으면 좋겠는데 하고 중얼거리더라고요. 아마 돈이나 책을 잡았으면 했나 봐요. 괜찮아. 장수가 제일이야.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서영이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잔치 음식도 제가 직접 준비했어요. 미역국, 잡채, 전, 나물들. 새벽부터 일어나서 만들었거든요. 지연이가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했지만 손주 돌잔치인데 대충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서영이가 친구들한테 시어머니가 직접 다 하신다고 해서 하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마치 제가 고집을 부려서 힘들게 한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까 괜히 제가 잘못한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민호는 그날 정말 바빠 보였어요. 손님들 응대하느라, 사진 찍느라, 아내 눈치 보느라. 저한테는 엄마 고생하셨어요. 하고 짧게 말할 뿐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제 옆에 앉아서 엄마 덕분에 준우가 좋은 돌잔치 했다고 고마워했을 텐데 말이에요. 아, 그리고 그날 좀 속상했던 게 서영이 친정 식구들이 와서는 계속 요즘 돌잔치는 다 호텔에서 하는데 우리 딸 시집 와서 고생한다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었지만 제 귀에는 다 들렸어요. 그래도 잔치는 잘 진행됐어요. 사람들이 준우를 보고 정말 복스럽게 생겼다. 할머니 닮았네 하면서 좋아해 주시니까 기분이 좋았죠. 동네 할머니들은 정순이가 손주 복이 있어. 이렇게 건강한 손주 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하고 축하해 주셔서 고마웠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더라고요. 서영이가 제게 오더니 어머님, 준우한테 줄 선물은 언제 주세요? 하고 묻는 거예요. 다른 손님들도 있는 자리에서 말이에요. 아, 그래. 잠깐만.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금반지 상자를 꺼내서 준우를 안고 있는 서영이한테 건네줬어요. 이건 할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거야. 준우야, 할머니가 너 생각해서 골라준 거야. 마음을 정성껏 담았다고 준우가 커서 엄마가 해줬다고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요. 서영이가 상자를 봤더니 뚜껑을 열어봤어요. 주변 사람들도 뭐가 들었나 하고 구경하려고 모여들었죠. 그런데 서영이 표정이 갑자기 변하더라고요. 상자 안에 금반지를 보더니 잠깐 조용해졌어요. 그러더니 작게 웃으면서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안 해주셨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주변이 시끄러웠는데도 그 말만큼은 또렷하게 들렸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주변 사람들도 순간 조용해졌고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죠. 민호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서영아, 그만해 하고 말리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지연이가 급히 다가와서 언니 뭐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정성껏 준비하셨는데 하고 화를 냈지만 서영이는 그냥 농담이에요. 너무 예뻐서 그런 거예요 하고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게 진심이라는 걸. 서영이의 그 표정, 그 말투에서
진짜 속마음이 다 드러났거든요. 제가 평생 모은 것도 손주에게 주는 마음도 그 아이 눈에는 하찮은 것이구나 싶어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 뒤로는 잔치가 계속되었지만 저는 정신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반지 정말 예쁘네요. 할머니 정성이 느껴져요. 하고 말해줘도 서영이의 그 한마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동네 김순자 할머니가 제 옆에 와서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정순아,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다 그래. 너무 신경 쓰지 마. 김할머니는 제 오랜 친구예요. 똑같이 며느리 때문에 고생한 경험이 있어서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 거죠. 그래도 그 말을 들으니까 더 서러웠어요. 다른 사람까지 다 알아챌 정도였구나 싶어서요. 점심시간이 되니까 사람들이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서영이가 친구들한테 시어머니가 직접 다 만드셨어요 하면서 말하는 게 마치 맛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의미가 담긴 것 같았어요. 물론 직접 말한 건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민호는 계속 저와 서영이 사이를 오가며 분위기를 띄우려고 애썼어요. 엄마가 새벽부터 준비하셨어요. 우리 엄마 손맛은 정말 최고예요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오히려 그런 모습이 더 안쓰러웠어요. 준우는 그런 어른들의 복잡한 마음은 모르고 한복 입고 뒤뚱뒤뚱 걸어다니며 사람들한테 애교를 부렸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좀 풀렸죠.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나. 오늘은 준우 날인데. 그래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서영이가 선물을 받을 때마다 와, 이거 좋네요. 이런 걸 주시다니 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반지는 정말 별것 아니었나 싶었거든요. 오후쯤 되니까 서영이 친정 어머니가 저한테 와서 말하더라고요. 정순 씨, 우리 서영이가 평소에 어머님 자랑을 많이 해요. 정말 자상한 시어머니라고. 겉으로는 좋은 말이었지만 왜 그런지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오늘 일어난 일 때문인지 모든 말이 다 진심처럼 들리지 않더라고요. 잔치가 끝나갈 무렵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면서 정말 좋은 잔치였어요. 집에서 하니까 더 정겨워요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런 말들을 들으니까 조금 위안이 됐죠. 그래, 내가 잘한 거야. 손주 돌잔치를 정성껏 준비한 게 뭐가 잘못이야. 하지만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거밖에 안 해주셨어요? 지연이가 옆에서 도와주면서 말했어요. 엄마, 언니 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엄마가 얼마나 정성껏 준비하셨는데. 아니야, 서영이 말도 맞아. 요즘 세상에 금반지 하나가 뭐 대단한 건가. 엄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중요한 거지. 지연이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계속 마음이 무거웠어요. 혹시 제가 정말 인색한 할머니인가 싶어서요. 다른 집 돌잔치에서는 뭘 해주나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날 밤 모든 손님이 돌아가고 나서야 조용해졌어요. 민호 가족도 집으로 돌아갔고 지연이도 자기 집으로 갔죠. 혼자 남은 집에서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보니까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명 손주 돌잔치는 잘 끝났어요. 사람들도 좋아했고 준우도 건강하고 예쁘게 컸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작은 금반지 하나가 이렇게 무거울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계속 뒤척이면서 서영이의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이거밖에 안 해주셨어요? 그 말을 몇 번을 되새겼는지 몰라요. 새벽녘에 일어나서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이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말이에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게 벌써 20해가 넘었어요. 그때 민호가 25, 지연이가 21였죠. 셋째 영수는 군대에 있었고 막내 정민이는 고등학생이었어요. 정말 막막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현실을 마주했을 때 남은 건 빚뿐이었어요. 남편이 농사 짓느라 여기저기서 돈을 빌렸거든요. 그것도 제 이름으로. 그때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어요. 엄마, 우리 어떻게 해요? 지연이가 그렇게 물었을 때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괜찮다. 엄마가 다 해결할 거야. 너희는 공부만 해. 그때부터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요. 낮에는 남의 집 농사일 도와주고 저녁에는 시장에서 장사했어요. 채소며 반찬이며 팔 수 있는 건 다 팔았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민호가 참 착했어요. 대학 다니면서도 아르바이트해서 생활비를 벌어왔거든요. 엄마, 제가 학비는 제가 낼게요. 장학금도 받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지연이도 마찬가지였어요. 교대 다니면서 과외하고 방학 때는 학원에서 일했어요. 엄마, 저도 빨리 선생님 되어서 도와드릴게요. 이 아이도 정말 기특했죠. 그렇게 몇 년을 버텼어요. 빚도 조금씩 갚고 아이들 대학도 보내고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가족이 하나였어요. 모두가 같은 목표를 향해 열심히 살았거든요. 민호가 직장을 구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것도 대기업에. 엄마, 이제 걱정 끝났어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그렇게 말하는 아들을 보니까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람으로 느껴졌어요. 지연이가 교사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이제 저도 월급쟁이에요. 엄마 편히 쉬세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정말 잘 키웠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민호가 서영이를 데려왔을 때부터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예쁘고 똑똑한 아가씨라고 생각했어요. 대학도 좋은 데 나왔고 직장도 괜찮은 데 다니고 있었거든요. 결혼 준비할 때도 어머님 모든 게 마음에 들어요. 민호 오빠가 효자라서 좋아요. 그런 말들을 했어요. 그때는 정말 착한 며느리를 얻었다고 생각했죠. 결혼식도 소박하게 했어요. 서영이 부모님이 요즘엔 다 호텔에서 하는데 했지만 저희는 형편상 동네 회관에서 했거든요. 그때 서영이가 괜찮아요, 어머님.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하고 이해해줘서 고마웠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들부터였어요. 명절에 와서 어머님, 요즘은 간편하게 차례상 차리는 집도 많던데요. 라든지 시장에서 사는 것보다 마트가 더 깨끗하지 않아요? 그 같은 말들 말이에요. 저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젊은 사람 생각이니까 하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점점 그런 말들이 많아지더라고요. 특히 제가 지연이한테 조금 더 신경 써주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것 같았어요.
지연이가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혼자 사는 게 걱정되어서 가끔 반찬도 해주고 용돈도 조금씩 줬거든요. 어머님, 지연 씨는 선생님이잖아요. 월급도 나오는데 왜 자꾸 도와주세요?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어요. 제 딸인데 도와주는 게 뭐가 잘못인가 싶어서요.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조심하게 됐죠. 그러다가 준우가 태어났어요. 제 첫 손주였으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산후조리할 때도 제가 매일 가서 미역국 끓여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다 했어요. 그때 서영이가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친정 엄마보다 더 잘해주시네요 하고 말했는데 그 말이 진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그냥 인사말이었나 봐요. 준우가 커가면서 서영이의 태도가 더 확실해졌어요. 어머님, 요즘 육아는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 방식은 별로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들을 자꾸 하더라고요. 이유식을 해줄 때도 어머님이 해주시는 건 고마운데 요즘은 시판 이유식이 더 영양가 있대요 하고 말하고 준우가 감기 걸렸을 때도 어머님이 입김 불어주시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하고 말리고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가 할머니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위축됐어요. 그래도 손주는 예뻤으니까 참았죠. 그런데 어제 돌잔치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평생 모아온 것들이 그렇게 하찮은 건가 싶어서요.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제가 서영이한테 인정받으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명절마다 음식도 정성껏 해주고 아플 때 병원도 데려가고 준우 돌볼 때도 최선을 다했거든요. 하지만 그 아이 마음속에는 저희 가족이 가난한 시댁이었던 것 같아요. 호텔에서 돌잔치도 못하는 비싼 선물도 못 주는 그런 집 말이에요. 새벽에 혼자 앉아서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정말 서러웠어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손주한테 정성껏 선물을 준비한 게 잘못인가요? 그때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손주한테도 좋은 할머니가 되고 싶은데 자꾸 부족한 것 같아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너무 신경 쓰지 마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혼자서는 확신이 서지 않더라고요. 아침이 되어서 지연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어제 일 때문에 기분 나쁘시죠? 제가 언니한테 얘기해 볼게요. 아니야, 그러지 마. 괜히 더 복잡해져. 엄마, 어머니가 얼마나 정성껏 준비하셨는데 그런 말을 해요. 정말 속상해요. 지연이가 화내는 것도 이해가 됐어요. 이 아이가 제 마음을 제일 잘 아니까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어쩔 수 없죠. 지연아, 엄마가 너무 옛날 사람인가? 무슨 소리예요? 엄마는 지금도 충분히 멋있어요. 언니가 이상한 거예요. 그런 말을 해주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혹시 정말 제가 시대에 뒤떨어진 할머니인가 싶어서요. 그날 하루 종일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서영이가 이거밖에 안 해주셨어요? 했을 때의 그 표정, 그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저녁에 민호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어제는 정말 고생하셨어요. 잔치 정말 잘 됐어요. 그래, 다행이다. 그런데 서영이가 좀 실수한 것 같아요.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민호도 알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괜찮다. 서영이 말도 맞아. 요즘 세상에 금반지가 뭐 대단한 건가. 엄마, 그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지. 똑같은 말을 지연이도 했었어요.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서영이한테는 그 마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나 봐요. 그날 밤도 잠이 안 왔어요. 계속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아이들을 키우며 겪었던 일들, 그리고 지금의 상황까지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너무 인정받고 싶어 했구나. 서영이한테서도 손주한테서도 좋은 시어머니, 좋은 할머니가 되고 싶어서 애썼는데 정작 제 진심은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나 봐요. 그 작은 금반지에 제가 담으려고 했던 마음들, 손주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정성,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의 무게들. 그런 것들이 서영이한테는 이거밖에 안 되는 것이었구나 싶어서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제가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나?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기분을 느껴야 하나? 그런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제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긴 것 같았달까? 그 균열이 나중에 어떻게 벌어질지는 그때는 몰랐어요. 돌잔치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 오후에 민호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얼굴이 좀 어두워 보이더라고요. 엄마, 안녕하세요. 민호야. 무슨 일이야? 회사는? 오늘 일찍 끝났어요. 그런데 표정을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았어요. 평소 같으면 엄마, 준우 어때요? 잘 지내시죠? 하면서 밝게 인사하는데 그날은 달랐거든요. 차를 한 잔 끓여주면서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민호가 한참 망설이다가 말하더라고요. 엄마, 저 좀 여쭤볼 게 있어요. 뭔데? 혹시 지연이한테 따로 도움 주신 적 있으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쿵 했어요. 설마 서영이가 뭔가 알아낸 건 아닌가 싶어서요. 하지만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민호야, 엄마한테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솔직히 말해봐. 그랬더니 민호가 한숨을 쉬면서 말하더라고요. 서영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지연 누나한테만 특별히 더 잘해주신다고. 역시 그런 일이구나 싶었어요. 사실 저도 예상은 했었거든요. 언젠가는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민호가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서영이가 뭔가 구체적인 얘기를 한 것 같았어요. 그냥 추측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 것 같았달까? 민호야, 엄마가 솔직히 말할게. 그래서 다 얘기했어요. 지연이가 혼자 살면서 힘들어할 때 생활비를 조금씩 보태준 것, 아플 때 병원비 대준 것, 전세 보증금 도와준 것까지 숨길 이유가 없었거든요. 얼마나 주셨어요? 많지는 않아. 한 달에 30만 원씩 생활비, 그것도 2년 정도. 그리고 전세 보증금은 2천만 원 정도. 민호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아마 생각보다 큰 금액이어서 놀란 것 같았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하면 뭐해? 너희 부부가 기분 나쁠 텐데. 그런데 왜 지연 누나한테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제 아들도 결국 똑같은 생각을 하는구나 싶어서요. 민호야, 너 지금 엄마를 원망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엄마가 너한테는 안 해주고 지연이한테만 해줬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서영이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제 아들이 저를 의심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민호야, 엄마가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적어? 너 대학 다닐 때 등록금 대준 거, 결혼할 때 차 사준 거, 집 장만하라고 도와준 거, 그런 건 다 까먹었어?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해? 그럼 지연이한테 해준 건 당연하지 않다는 거야? 민호가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자기가 뭔 말을 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 말했어요. 민호야, 엄마는 너희들을 똑같이 사랑해. 하지만 상황이 다르면 도와주는 방법도 달라지는 거야. 너는 결혼도 했고, 직장도 있고, 아내도 있잖아. 그런데 지연이는 혼자야.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하고. 알겠어요. 하지만 민호 표정을 보니까 완전히 납득한 것 같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뭔가 석연찮다는 표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서영이가 또 뭐라고 했는데 민호가 또 망설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당신 동생은 집도 받았잖아. 그런데 우리한텐 뭐가 있냐고. 결국 어머님 마음은 딸 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어요. 서영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집을 받았다고? 뭔 집을 받았어? 지연 누나 전세집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집을 받은 거야? 보증금 일부를 도와준 것뿐인데? 하지만 서영이 생각은 어떤데? 민호가 정말 말하기 싫어하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털어놨어요. 지연 누나는 도움도 받고 결혼도 안 해서 나중에 유산도 다 받을 건데 우리는 뭐냐고.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서영이가 이미 제가 죽은 다음 일까지 계산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는 뭐라고 했는데? 저는 그런 게 아니라고 어머니가 공평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하지만 확신은 없었지? 민호가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더 화가 났어요. 제 아들이 아내 말에 흔들리고 있다는 게 서러웠거든요. 민호야, 엄마가 지금까지 너한테 해준 걸 다시 생각해봐.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차량 구입비, 대충 계산해도 8천만 원은 넘을 거야. 지연이한테 해준 건 그것보다 적어.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럼 뭐가 문제야? 엄마가 전체적으로 보면 너한테 더 많이 해줬는데?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아, 그거구나. 결혼하고 나서 해준 것만 계산하는 거지.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그런 거였어요. 서영이는 결혼 전에 해준 건 당연한 거고, 결혼 후에 해준 것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민호야, 그럼 엄마가 물어볼게. 지연이는 언제 결혼할 거야? 평생 혼자 살면서 엄마 도움 없이 살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지연이는 결혼도 안 했으니까 계속 혼자 힘들게 살아야 하고, 너희는 결혼했으니까 엄마가 도와주면 안 된다는 거야? 민호가 또 말문이 막혔어요.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서영이 말이 앞뒤가 안 맞거든요. 엄마, 저도 서영이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뭐,
집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제 아들이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는 게 안쓰러웠거든요. 민호야, 엄마가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 네, 말씀하세요. 앞으로 이런 얘기 서영이한테서 들으면 엄마한테 먼저 확인해 봐.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알겠어요. 그리고 서영이한테도 말해줘. 궁금한 게 있으면 엄마한테 직접 물어보라고. 뒤에서 이런저런 추측하지 말고.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표정이 여전히 무거워 보였어요. 민호야, 또 뭔가 걱정되는 거 있어? 엄마, 혹시 다른 형제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영수 형이나 정민이가 알면. 아, 그것도 걱정이구나 싶었어요. 셋째 영수는 해외에 나가 있어서 연락이 뜸하고 막내 정민이는 아직 어려서 이런 복잡한 상황을 잘 모르거든요. 그건 나중에 생각해보자. 일단 지금은 우리 가족끼리 문제부터 해결하고. 네, 알겠어요. 민호가 돌아간 후에 저는 정말 마음이 복잡했어요. 서영이가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단순히 돌잔치 선물이 마음에 안 들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재산 분배까지 계산하고 있었다니. 그날 저녁에 지연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오늘 오빠가 왔다 갔다면서요? 무슨 일이었어요? 별거 아니야. 엄마 목소리가 이상해요. 뭔가 있었죠? 역시 지연이는 눈치가 빨라요. 전화로도 제 기분을 알아채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해 줬어요. 서영이가 뭐라고 했는지, 민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뭐라고요? 언니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지연이가 정말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제가 가서 언니한테 직접 얘기할게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안 돼. 괜히 더 복잡해져. 엄마,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언니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지연아, 엄마가 생각이 있어. 일단 기다려봐. 사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연이가 나서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 같았거든요. 엄마, 그런데 정말 이상해요. 언니가 왜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마 준우 돌잔치 때 일 때문일 거야. 금반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그때 서영이가 기대했던 것보다 적어서 실망한 것 같아. 엄마, 그건 언니가 너무 욕심이 과한 거예요. 돌잔치 선물이 뭐 얼마나 크다고.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서영이 입장에서는 다르게 보였나 봐요. 지연아, 혹시 엄마가 너한테 해준 게 다른 사람들 보기에 너무 많은 것 같니?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저한테 뭘 많이 해주셨다고요? 오히려 오빠가 더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엄마, 저는 엄마한테 받은 도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 갚을 거예요. 결혼하면 남편이랑 같이 효도할 거고, 결혼 안 하면 제가 혼자서라도 엄마 모실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좀 따뜻해졌어요. 역시 지연이는 다르구나 싶었죠. 지연아, 고마워. 그런 마음만으로도 충분해. 엄마, 언니가 또 이상한 소리 하면 바로 말씀드려요. 제가 가서 확실히 정리할게요. 알겠어. 전화를 끊은 후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서영이와 직접 대화를 해봐야 하나? 아니면 일단 지켜보는 게 좋을까? 그런데 며칠 후에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서영이가 지연이한테 직접 전화를 한 거예요. 그날 밤 민호가 돌아간 후 저는 정말 잠이 안 왔어요. 계속 뒤척이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정말 불공평하게 했나? 지연이한테만 특별히 더 잘해준 게 맞나? 새벽 2시쯤 되어서야 일어났어요. 더 이상 누워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마루에 나가서 앉아 있는데 문득 서랍 깊숙이 넣어둔 유언장이 생각났어요. 몇 년 전에 써둔 거였어요. 지연이가 엄마 건강할 때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아요. 하고 권해서 변호사 사무실까지 가서 작성했었거든요. 그때는 단순했어요. 공평하게 나누자 그것뿐이었죠. 서랍을 뒤져서 그 유언장을 꺼냈어요. 노란 봉투에 들어 있었는데 오랫동안 건드리지 않았더니 먼지가 쌓여 있더라고요. 봉투를 열어서 내용을 다시 읽어보니 정말 단순하게 써 있었어요. 집과 농지는 아들들이 나눠 갖고 예금은 네 자녀가 똑같이 나눠 가지라고. 그때는 그게 가장 공평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다시 읽어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과연 이게 진짜 공평한 걸까? 지금까지 도와준 것들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 민호 결혼할 때 차 사준 것, 집 마련할 때 도와준 것, 그것도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그런데 서영이 말로는 지연이만 도움받았다고 하니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해 봤어요. 정말 누가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있을까? 누가 진짜 효자, 효녀일까? 지연이는 결혼도 안 했는데 매주 안부 전화를 해요. 주말이면 꼭 와서 안부도 묻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제가 아프면 병원까지 데려다 주고 밤새 간병까지 해줘요. 민호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결혼 전까지는 정말 효자였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조금씩 달라졌어요. 특히 서영이가 뭐라고 하면 저보다 아내 편을 드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생각해보니 서영이 때문에 가족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명절 때 다 같이 모이면 정말 화기애애했거든요. 지연이가 농담하면 민호가 받아주고 저도 같이 웃고 그런데 서영이가 오고 나서부터는 뭔가 어색해졌어요. 요즘은 이렇게 안 해요. 다른 집은 저렇게 하던데요.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오면서 분위기가 딱딱해졌달까? 특히 준우가 태어나고 나서는 더했어요. 육아 방식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옛날 방식은 안 좋다는 시기였어요. 제가 뭘 해주려고 해도 어머님 괜찮아요. 저희가 할게요 하면서 거리를 두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화가 났어요. 제가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나? 제 돈으로 제 자식 도와주는 게 뭐가 잘못인가? 그래서 유언장을 다시 써보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공평하게가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써보자고 생각했어요. 먼저 종이에 정리해 봤어요. 지금까지 각 자식에게 해준 것들을 하나씩 적어보는 거였어요. 민호한테는 대학 등록금, 결혼할 때 차량 구입비, 집 마련 도움금, 그 외에 크고 작은 것들까지. 대략 계산해 보니 8천만 원은 넘더라고요. 지연이한테는 대학 등록금, 최근 몇 년간 생활비 지원, 전세 보증금 지원. 이것도 계산해 보니 5천만 원 정도였어요. 셋째 영수는 해외에 나가 있어서 연락도 뜸하고 대학 등록금 정도만 도와줬어요. 막내 정민이는 아직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라 큰 도움은 못 줬고요. 이렇게 계산해 보니 민호한테 더 많이 해준 게 맞더라고요. 그런데 왜 서영이는
자꾸 지연이만 도움받았다고 하는 걸까요? 아, 그때 깨달았어요. 서영이는 결혼 후에 해준 것만 신경 쓰는 거구나. 결혼 전에 해준 건 당연한 거고, 결혼 후에 해준 것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화가 났어요. 그럼 제가 지연이한테 해준 건 다 잘못된 거예요? 결혼 안 한 딸이 어려우면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유언장을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감정이 들어간 채로 썼어요. 내가 죽은 후 재산 분배에 대해 각자가 지금까지 받은 도움을 고려하여. 그런데 쓰다 보니까 손이 떨리더라고요. 이렇게 쓰면 나중에 자식들끼리 싸우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준우 생각이 났어요. 이 아이가 커서 할머니가 이런 식으로 유언장을 남겼다는 걸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가족들이 돈 때문에 싸웠다는 걸 알면 얼마나 실망할까? 결국 펜을 놓고 말았어요.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정리가 안 됐거든요. 그 다음날 지연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어제 오빠 왔다 간 다음에 계속 생각이 나네요.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뭐가? 엄마 목소리 들어보니까 전혀 괜찮지 않으세요. 제가 가볼까요? 아니야, 괜찮다고. 하지만 지연이는 이미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엄마, 혹시 유언장 같은 거 다시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해? 엄마가 스트레스 받으시면 항상 그런 생각부터 하시잖아요. 예전에도 그러셨고, 맞았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자주 했거든요. 지연아, 엄마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엄마가 너한테 해준 게 정말 다른 형제들보다 많은 것 같니? 엄마, 무슨 소리예요? 오빠가 더 많이 받았잖아요. 하지만 최근에 도와주신 것도 제가 어려울 때 잠깐 도와주신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다 갚을 거고요. 갚을 거라니 무슨 소리야. 엄마가 딸 도와주는 게 뭐가 잘못이야. 엄마, 언니가 또 뭔가 이상한 소리 했죠? 역시 지연이는 눈치가 빨라요. 뭔가 있다는 걸 바로 알아채더라고요. 그냥 민호가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 엄마, 저 언니한테 가서 직접 얘기할게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는 없어요. 안 돼. 괜히 더 복잡해져. 엄마, 그럼 언니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뒤에서 이런저런 말만 하고. 지연이 말도 맞았어요. 하지만 직접 부딪히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또 잠이 안 와서 일어났어요. 다시 유언장을 꺼내서 봤는데 도무지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공평하게 나누자니 서영이 같은 사람은 계속 불만을 가질 것 같고, 그렇다고 지금까지 도와준 것을 다 계산해서 차감하자니 그것도 너무 복잡하고, 무엇보다 제가 죽은 다음에 자식들이 서로 원망하며 사는 게 제일 싫었어요. 돈 때문에 형제가 남남이 되는 건 정말 보기 싫거든요. 그러다가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했을까? 아마 그냥 다 똑같이 나눠주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했을 것 같아요. 남편은 항상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서영이 같은 며느리가 있으면 똑같이 나눠줘도 불만이 생기더라고요.
그날도 결국 유언장을 완성하지 못했어요. 마지막 문장을 쓰다가 손에서 펜이 떨어졌어요. 순간 떠오른 생각이 있었거든요. 혹시 내가 없는 뒤에 이 아이들이 서로 등을 돌리지는 않을까? 그 생각만큼은 정말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남긴 것 때문에 자식들이 싸우는 건 절대 원하지 않았거든요. 미완성된 유언장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마지막 문장이 끝나지 않은 채로 그 모습이 지금 우리 가족 상황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정리되지 않은 채로 어정쩡하게 멈춰 있는 것 같았달까? 며칠 후에 더 큰 일이 터졌어요. 그것도 상당히 도발적인 내용으로 지연이가 그날 저녁에 부들부들 떨면서 전화를 했어요. 엄마, 언니가 저한테 전화했는데 뭐라고 하던데? 어머님이 저한테만 특별히 잘해주신다고, 그래서 형제들 사이가 불공평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역시 서영이가 직접 나선 거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너는 뭐라고 했어? 저는 그런 적 없다고, 오히려 오빠가 더 많이 도움받았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던데? 어머님은 이미 제 편이라고 집도 사주셨다면서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서영이가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밤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직접 나서서 정리를 해야겠다고. 그 다음 날 저는 민호네 집으로 직접 갔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뒤에서 수군거리는 걸 두고 볼 수가 없었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서영이가 준우한테 이유식을 먹이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갑자기 웬일이세요? 서영아, 우리 좀 얘기해야겠어. 네, 무슨 얘기요? 그런데 서영이 표정을 보니까 이미 짐작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왜 왔는지 말이에요. 어제 지연이한테 전화했다면서? 아, 네, 그게 뭔 얘기를 했는지 다 들었어. 앉아봐. 서영이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준우를 눕히고 제 앞에 앉았어요. 표정이 좀 경직되어 보였어요. 서영아, 엄마가 지금까지 참고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 어머님, 저는 말 끝까지 들어봐. 지연이한테 집을 사줬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지연 언니 전세집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전세 보증금 일부를 도와준 것뿐이야. 집을 사준 게 아니라고. 서영이가 좀 당황하는 모습이었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나 봐요. 그런데 어머님, 저희한테는, 너희한테는 뭐가 없다고? 민호 결혼할 때 차 사준 거, 집 마련할 때 도와준 거, 그런 건 다 까먹었어? 그건 그때 일이고, 그때 일이면 어때? 돈은 돈이잖아. 지연이한테 해준 것만 계산하고 너희한테 해준 건 계산 안 하는 거야? 서영이가 말문이 막힌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야? 지연이한테 전화해서 어머님이 너만 편든다고 했다면서? 저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궁금해서? 뭐가 궁금한데? 서영이가 한참 망설이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 터뜨렸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결혼하고 나서 어머님한테서 받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연 언니는 계속 도움받고 계시잖아요. 계속 도움받는다고? 언제? 생활비도 보태주시고, 집 마련할 때도 도와주시고,
그게 언제 일인데? 지연이가 힘들 때 2년 정도 도와준 게 전부야. 하지만 너희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데? 서영이가 점점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참고 있던 게 터진 것 같았어요. 어머님은 지연 언니만 편애하세요. 명절 때도 지연 언니 말만 들으시고, 준우. 육아할 때도 지연 언니가 하는 말이면 다 맞다고 하시고, 내가 언제 그랬어? 항상 그러세요. 지연 언니가 요즘 육아는 이렇게 해요 하면 바로 수긍하시면서 제가 뭐라고 하면 예전 방식이 좋다 그러시잖아요. 그 말을 듣고 보니 그런 적이 있긴 했어요. 하지만 그건 편애가 아니라 지연이가 교사라서 아이들을 많이 봐서 그런 거였는데, 서영아, 그건 지연이가 선생님이라서. 선생님이면 뭐가 달라요? 저도 대학 나왔어요. 아, 이제 진짜 본심이 나오는구나 싶었어요. 서영아, 그럼 너는 뭘 원하는 거야? 엄마가 지연이 도와주는 거 그만두기를 원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공평했으면 좋겠어요. 공평하게? 어떻게? 서영이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저희한테도 똑같이 해주시든지 아니면 아예 안 해주시든지.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지연이는 혼자 살면서 어려우니까 도와주는 건데 서영이는 그것도 시기하는 거였어요. 서영아, 너희는 둘이서 벌어서 살잖아. 지연이는 혼자야. 상황이 다른 거 몰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불공평하잖아요. 불공평해?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민호가 더 많이 받았어. 그건 옛날 일이고, 옛날 일이면 어때? 돈은 돈이지. 서영이와 계속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마침 지연이가 찾아왔어요. 아마 제가 여기 올 거라고 짐작하고 온 것 같았어요. 엄마, 여기 계셨네요. 지연아, 왜 왔어? 엄마 혼자 오시면 또 스트레스 받으실까 봐서요. 지연이를 보자 서영이 표정이 더 굳어졌어요. 지연 언니도 오셨네요. 잘 됐어요. 이참에 다 같이 얘기해요. 무슨 얘기를요? 지연이가 물었어요. 어머님이 언니만 편애하신다는 얘기요. 그 말을 듣자 지연이가 정말 화를 냈어요. 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저를 편애한다고요? 그렇잖아요. 언니는 도움도 받고 결혼도 안 해서 나중에 유산도 다 받을 거고 유산을 다 받는다고요? 언니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서영이가 점점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차피 언니는 결혼도 안 할 것 같은데 그럼 나중에 어머님 재산 다 물려받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서영이가 이미 제가 죽은 다음 일까지 계산하고 있었다니. 서영아,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사실이잖아요. 오빠들은 다 결혼해서 나갔는데 지연 언니만 계속 어머님 곁에 있으면서 다 챙겨갈 거잖아요. 지연이가 정말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언니, 정말 너무하네요. 제가 언제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생각 안 했어도 결과는 그렇게 될 거잖아요. 결과가 그렇게 된다고요? 언니가 지금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만해. 둘 다 그만해. 그러고는 서영이한테 말했어요. 서영아,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엄마가 몰랐어. 어머님, 맞다. 지연이한테는 조금 더 신경을 써줬어. 이 아이가 혼자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서 생활비도 보태주고 집 마련할 때도 도와줬지.
서영이가 역시 그렇구나 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민호한테도 결혼할 때, 집 마련할 때 많이 도와줬거든. 전체적으로 보면 민호가 더 많이 받았어. 하지만 최근에만 계산하면 안 돼. 엄마가 평생에 걸쳐서 해준 걸 봐야지. 그런데 서영이가 갑자기 따지듯이 말했어요. 그럼 어머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유산 분배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정말 놀랐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서영아, 너 지금, 저는 궁금해요. 지연 언니가 더 많이 받을 건지, 아니면 공평하게 나눠질 건지. 그 순간 지연이가 정말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언니, 진짜 너무해요. 엄마가 살아계시는데 무슨 유산 얘기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개뿔. 언니가 지금 하는 말이 정상인 것 같아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일어났어요. 됐어. 이제 알겠어. 그리고 서영이를 똑바로 보고 말했어요. 서영아,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앞으로는 신경 안 쓸게. 어머님, 그게 아니라. 아니야, 충분히 들었어. 이제 엄마도 마음 정했어.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더 이상 숨기고 참을 이유가 없어졌거든요.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집이 정말 조용했어요. 민호는 연락이 없었고 지연이만 매일 안부 전화를 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언니한테 너무 상처받으신 거 아니에요? 괜찮아. 오히려 시원해. 정말요? 응. 이제 서영이가 어떤 마음인지 확실히 알았으니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하지만 지연이 앞에서는 괜찮은 척 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민호가 찾아왔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보이더라고요. 엄마, 죄송해요. 뭐가? 서영이가 그런 말을 해서 민호가 정말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민호야, 엄마가 결심한 게 있어. 네, 유언장을 다시 쓸 거야. 민호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갑작스러운 게 아니야. 서영이 말 듣고 나서 계속 생각해 봤는데 확실히 정리를 해놔야겠어. 엄마, 서영이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저희가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너는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서영이는 달라. 민호가 뭐라고 변명하려고 했지만 저는 이미 결정한 일이었어요. 민호야, 엄마 말 들어봐. 이번에는 정말 공평하게 할 거야. 무슨 뜻이에요? 지금까지 각자가 받은 걸 다 계산해서 남은 것만 나눠주는 거야. 민호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돼? 저희는 거의 받을 게 없어요. 왜? 제가 지금까지 받은 게 많으니까. 그렇지. 너한테는 이미 많이 해줬으니까 남은 건 지연이가 더 받는 게 맞지. 민호가 말문이 막혔어요. 반박할 수가 없었거든요. 민호야, 이게 진짜 공평한 거야. 서영이가 원하던 공평함이고, 엄마, 서영이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미 다 들었어. 지연이는 결혼도 안 해서 유산 다 받을 거라고 했잖아. 그건 맞는 말이야. 지연이는 평생 혼자 살면서 엄마 모실 거고, 너희는 각자 가정이 있으니까 엄마 신경 쓸 일도 별로 없고,
민호가 정말 당황하는 모습이었어요.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엄마 모실 거예요. 어떻게? 서영이가 허락할 것 같아? 민호가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사실이었거든요. 민호야, 엄마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이야. 지연이가 평생 엄마를 책임질 거니까 그에 맞게 유산도 받는 게 맞지. 엄마, 그리고 준우한테는 따로 할 거야. 준우요? 응, 할머니 일기를 물려줄 거야. 그리고 그 작은 금반지도. 민호가 고개를 들더니 물었어요. 일기요? 엄마가 지금까지 써온 일기들. 이 집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그런 얘기들이 다 적혀 있어. 엄마가 일기를 쓰셨어요? 응,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계속 썼어. 힘들 때마다 써서 마음을 달랬거든. 민호가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엄마, 저는 몰랐어요. 몰라도 돼. 준우가 크면 할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게 될 거야. 그날 민호가 돌아간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했어요. 유언장 다시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네, 언제 오시겠어요? 내일 가겠어요. 다음 날 변호사와 함께 앉아서 차근차근 정리했어요. 이번에는 감정 빼고 정확하게 계산했어요. 민호가 지금까지 받은 것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차량 구입비, 집 마련 도움 등 총 약 8천만 원. 지연이가 받은 것 대학 등록금, 생활비 지원, 전세 보증금 지원 등 총 약 5천만 원. 그럼 민호는 이미 3천만 원을 더 받은 상태였어요. 제가 가진 재산을 계산해 보니 집과 농지 포함해서 대략 5억 정도 되더라고요. 네 자녀가 똑같이 나눠 가지면 한 명당 1억 2,500만 원씩이에요. 그런데 민호는 이미 8천만 원을 받았으니 앞으로 4,500만 원만 더 받으면 되고, 지연이는 이미 5천만 원 받았으니까 7,500만 원을 더 받으면 돼요. 이렇게 계산하면 정말 공평해지죠. 이렇게 하시면 확실히 공평하긴 합니다만. 변호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뭐가 문제인가요? 가족 간의 감정이 상할 수 있어요. 특히 큰아드님 쪽에서는 괜찮아요. 이미 상했어요. 변호사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정말 이렇게 하시겠어요? 네, 이게 진짜 공평한 거니까요. 그렇게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다시 생각해 보니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고요. 과연 이게 맞는 걸까? 돈으로만 계산하는 게 옳은 걸까? 그날 밤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뭘까? 공평함일까? 아니면 가족의 화합일까? 서영이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만 결국 피해는 제 아이들이 받는 거잖아요. 특히 민호가 제일 힘들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문득 준우 생각이 났어요. 이 아이가 커서 우리 가족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할머니가 돈 때문에 가족을 갈라놨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아니면 할머니가 진짜 공평하게 하려고 노력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할까? 잠이 안 와서 일기장을 꺼냈어요. 오랫동안 써온 일기들이었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힘들었던 시절,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했던 얘기, 민호 결혼할 때 기뻤던 마음, 준우가 태어났을 때의 감격. 그런데 최근 몇 달간의 일기를 보니까 점점 어두워지더라고요. 서영이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 가족 갈등, 그런 얘기들만 가득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이 일기를 준우한테 남기면 이 아이가 우리 가족을 어떻게 기억할까? 할머니 가족은 돈 때문에 싸웠구나. 할머니도 결국 돈이 제일 중요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건 정말 원하지 않았어요. 준우에게는 따뜻한 가족의 기억을 남겨주고 싶었거든요. 새로운 일기장을 꺼내서 쓰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준우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들로 채웠어요. 준우야, 할머니가 너한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 행복했던 기억들, 아이들을 키우며 느꼈던 보람, 가족이 함께했던 소중한 순간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썼어요. 물론 힘들었던 일들도 적었지만 그것도 결국 가족을 위해서였다는 걸 강조했어요. 며칠 후에 지연이가 찾아왔어요. 엄마, 오빠한테 들었는데 유언장 다시 쓰셨다면서요? 응. 어떻게 쓰셨어요? 공평하게. 엄마가 생각하시는 공평함이요? 서영이가 원하던 공평함. 지연이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엄마,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왜? 오빠가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서요. 민호가? 네, 어제 만났는데 정말 우울해 보이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보니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제가 민호를 너무 몰아세운 건 아닌가 싶어서요. 지연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저요? 저는 엄마가 행복하시면 그게 제일 좋아요. 그게 아니라 재산 분배 말이야.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엄마가 건강하시고 우리 가족이 사이좋게 지내는 게 더 중요해요. 하지만 서영이는, 언니는 언니예요. 오빠는 다르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민호는 서영이와 달랐어요. 제가 너무 민호까지 미워한 건 아닌가 싶었어요. 지연아,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다만, 오빠한테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면 어떨까요? 기회? 네, 언니 때문에 오빠도 힘들어하는 것 같던데. 그날 밤 다시 생각해 봤어요. 정말 민호도 서영이와 같은 마음일까? 아니면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걸까? 다음날 민호한테 전화를 했어요. 민호야, 엄마야. 네, 엄마. 시간 되면 혼자 와봐. 서영이 말고 너 혼자. 네, 알겠어요. 그날 오후 민호가 왔어요. 정말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민호야, 앉아. 네.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정말 솔직하게 대답해봐. 네. 너도 서영이랑 같은 생각이야? 엄마가 지연이만 편애한다고 생각해? 민호가 한참 망설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응, 처음에는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그랬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엄마가 전체적으로 계산해 주시니까 제가 더 많이 받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이제는 괜찮아? 네, 괜찮아요. 오히려 죄송해요. 뭐가? 엄마를 의심한 것 때문에요. 민호가 정말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민호야, 그럼 서영이는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서영이가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면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민호도 정말 힘든 것 같았어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게 보였거든요. 민호야, 엄마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네.
서영이가 엄마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느껴져 민호가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 모습만 봐도 답을 알 수 있었어요. 엄마, 서영이도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네, 아마. 하지만 민호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날 민호가 돌아간 후 저는 다시 유언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과연 이게 최선일까? 돈으로 공평하게 나누는 것보다 가족의 화합이 더 중요한 거 아닐까? 하지만 서영이 같은 사람이 있는 한 어떻게 해도 불만이 생길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문득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돈도 공평하게 나누고 동시에 가족의 의미도 전달할 수 있는 방법 말이에요. 그날 밤 다시 유언장을 수정했어요. 이번에는 돈만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 전달할 수 있도록. 며칠 후 저는 모든 자녀들을 불러 모았어요. 민호와 서영이, 지연이, 그리고 해외에 있던 영수까지 급히 돌아오게 했어요. 막내 정민이도 물론 왔고요. 거실에 다 모여 앉으니까 분위기가 좀 무거웠어요. 다들 무슨 일인지 짐작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을 다 불러 모은 이유가 있어요. 모두들 조용히 제 말을 듣고 있었어요. 최근에 우리 가족에게 좀 어려운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엄마가 결정한 게 있어요. 서영이가 긴장한 듯 민호 손을 꼭 잡고 있더라고요. 먼저 이걸 보세요. 제가 새로 작성한 유언장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엄마가 유언장을 다시 썼어요. 이번에는 정말 공평하게 썼어요. 내용을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집과 농지는 아들들이 나눠 갔대. 지금까지 각자가 받은 도움을 계산해서 공제하고 민호와 서영이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더라고요. 예금과 기타 재산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받은 도움을 빼고 나머지를 공평하게 나눠 갖는다. 지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다 계산해 봤어. 민호는 앞으로 4,500만 원, 지연이는 7,500만 원, 영수와 정민이는 각각 1억 2천만 원씩 받게 돼. 영수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저는 해외에 있어서 별로 도움도 못 드렸는데. 그래서 더 많이 받는 거야. 공평하게. 서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그럼 정말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응, 이게 진짜 공평한 거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이 유언장대로 하려면 지금부터 우리 가족이 서로 원망하지 않고 살아야 해. 모두들 무슨 말인지 궁금해 하더라고요. 엄마가 죽은 다음에 여러분이 서로 누구는 더 받았다, 덜 받았다 하면서 싸우는 걸 원하지 않아요. 지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왜 싸워요? 지금까지 그래왔잖아. 서영이는 지연이가 더 받는다고 불만이고 지연이는 억울하고 서영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서 엄마가 제안하는 게 있어요. 뭔데요? 이 유언장은 일단 보관해 둘게요. 그 대신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가족이 정말 가족답게 지내보는 거예요. 가족답게요? 응. 서로 원망하지 않고 서로 도우면서 진짜 가족처럼 지내보는 거야. 민호가 물었어요. 그럼 1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년 후에 엄마가 다시 결정할게. 그때 가서 정말 공평하게 나눌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쓸지. 모두들 서로 얼굴을 바라보더라고요. 그런데 조건이 또 있어. 또 있어요?
서영아. 서영이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너는 엄마한테 사과해야 해. 사과요? 그동안 엄마한테 상처 준 것들, 지연이한테 전화해서 했던 말들, 그런 것들 말이야. 서영이가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어머님, 저는 솔직히 말해. 너는 엄마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있어? 어머님, 엄마는 내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길 바랐어. 하지만 너는 계속 남으로만 생각하더라. 서영이가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는 인정받고 싶었어요. 인정? 네, 어머님한테서 인정받고 싶었는데 항상 지연 언니만 편애하시는 것 같아서 그때 지연이가 말했어요. 언니, 엄마가 저를 편애한 적 없어요. 저는 그냥 딸이니까 조금 더 자주 연락하고 그런 거였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언니도 딸이에요. 며느리이기 전에 딸이라고요. 서영이가 정말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좀 누그러졌어요. 이 아이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구나 싶었거든요. 서영아, 그럼 이제부터라도 진짜 가족이 되어볼까? 네, 엄마한테 반말해봐. 반말이요? 응, 며느리가 아니라 딸로서 말이야. 서영이가 눈물을 닦으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뭐가? 그동안 엄마 마음 몰라줘서요. 그 순간 정말 울컥했어요. 드디어 이 아이가 진심을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서영아, 엄마도 미안해.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더 했어야 했는데. 민호가 옆에서 보더니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엄마, 저도 죄송해요. 서영이와 엄마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민호야, 너는 충분히 잘했어. 힘들었을 텐데. 그때 서영이가 지연이를 보고 말했어요. 지연 언니, 저도 죄송해요. 언니한테 전화해서 이상한 말해서. 언니 괜찮아요. 저도 언니 마음을 좀 더 이해했어야 했는데. 분위기가 좀 풀어지니까 영수와 정민이도 한마디씩 했어요. 엄마, 저는 해외에 있어서 가족 일에 신경을 못 써서 죄송해요. 정민이도 형들만 도움받는다고 삐져서 미안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이 오랜만에 진짜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중요한 걸 하나 더 꺼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엄마가 준우한테 줄 게 따로 있어요. 준우요? 민호가 물었어요. 응, 이거 제가 돌잔치 때 준 그 작은 금반지를 꺼냈어요. 이거 서영이가 받고 실망했던 그 반지지? 서영이가 얼굴이 빨개졌어요. 어머님, 그때는 괜찮아. 그런데 이 반지에 대해서 얘기해 줄 게 있어. 모두들 집중해서 들었어요. 이 반지는 여러분 할아버지가 엄마 결혼할 때 끼워준 거야. 정말요? 응, 그때는 정말 가난해서 이것밖에 못 샀어. 하지만 할아버지가 이게 작아도 내 마음은 크다고 했거든. 서영이가 반지를 다시 자세히 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도 여러분 돌 때마다 이런 반지를 해줬어. 크기는 작아도 마음은 크다고 생각하면서. 엄마, 지연이가 울먹이더라고요. 준우가 커서 이 반지를 보면 할머니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비싸지 않아도 진짜 소중한 거라는 걸 말이야. 서영이가 반지를 조심스럽게 만지더니 말했어요.
엄마, 저는 이제 알겠어요. 이게 그냥 반지가 아니었네요. 맞아. 이건 우리 가족의 사랑이야.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서영이는 정말 달라졌어요. 주말마다 준우를 데리고 와서 안부도 묻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엄마,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명절 때는 음식도 같이 만들자고 하고 지연이도 서영이를 진짜 언니처럼 대하기 시작했어요. 서로 육아 얘기도 하고 쇼핑도 같이 가고 민호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행복해 했어요. 아내와 어머니가 사이좋게 지내는 게 제일 좋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준우는 할머니가 준 금반지를 정말 소중히 여겨요. 가끔 할머니 반지하면서 자랑하기도 하고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유언장을 다시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 가족은 진짜 가족이 됐거든요. 돈보다 더 소중한 걸 찾았으니까요. 바로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 말이에요. 그 작은 금반지가 결국 우리 가족에게 가장 무거운 의미를 가져다 준 셈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때로부터 벌써 3년이 지났네요. 지금 제 옆에는 5살이 된 준우가 앉아 있어요. 이 아이가 할머니, 그때 이야기 또 해주세요 하고 조르는 바람에 오늘 여러분께도 들려드리게 된 거예요. 준우는 아직 어려서 할머니 이야기의 진짜 의미는 모를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 이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면 그때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서영이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진짜 딸 같아요. 아플 때 병원도 데려다 주고 맛있는 반찬 해왔다고 자랑도 하고 가끔은 엄마 그때 제가 정말 철없었죠? 하고 미안해하기도 해요. 민호는 그런 아내를 보면서 정말 행복해해요. 엄마 서영이 덕분에 우리 집이 더 따뜻해졌어요. 하고 감사해하죠. 지연이는 작년에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어요. 사위도 참 좋은 사람이에요. 지연이를 진짜 소중히 여기고 저한테도 잘해줘요. 셋째 영수는 해외에서 사업이 잘 되어서 가끔 용돈도 보내줘요. 엄마, 그동안 못해드린 효도 조금씩이라도 할게요 하면서요. 막내 정민이도 이제 제법 자리를 잡고 살고 있어요. 여자친구도 생겼다고 하던데 언제 데려올지 기대하고 있어요. 그 유언장은 어떻게 됐냐고요? 아직 서랍에 그대로 들어 있어요. 아마 평생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굳이 그런 걸로 정리하지 않아도 우리 가족이 알아서 잘할 거라는 믿음이 생겼거든요. 무엇보다 준우가 자라면서 우리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아이 때문에 모두들 더 자주 모이게 되고 더 많이 웃게 되고 그 작은 금반지도 지금은 준우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어요. 가끔 할머니, 이거 정말 소중한 거죠? 하고 물어보면 그럼 할머니 마음이 다 들어있으니까 하고 대답해줘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꼭 전하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가족이라는 건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 진짜 사랑은 얼마를 주고받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느냐라는 것. 그리고 때로는 작은 오해나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진심으로 대화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다는 것. 제가 처음에 서영이를 미워했던 것도 사실은 이해 부족 때문이었어요. 그 아이도 나름대로 인정받고 싶어서 그랬던 거였는데
저는 그 마음을 몰라줬죠. 서영이도 저를 단순히 시어머니로만 생각해서 벽을 쌓고 있었고요. 하지만 진짜 가족이 되려면 그런 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가족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돈보다 더 소중한 건 마음이라는 것, 작은 선물에도 큰 사랑이 담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족은 피가 섞였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서로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거라는 것. 그 작은 금반지가 저희 가족에게 가르쳐 준 소중한 교훈들이에요. 지금도 준우가 그 반지를 보면서 할머니 사랑이라고 말해요. 정말 그래요. 그 안에는 할머니 사랑이,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의 사랑이 들어 있어요. 크기는 작아도 무게는 정말 무거운 그런 사랑 말이에요.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그런 무거운 사랑을 나누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